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부분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이를 저지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을 탄압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이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만약에 대선 자금 줬다는 주장이 맞다라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동안 찌르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대화한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일은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네들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진실은 명백하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후한무치한 윤석열 정권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싸워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아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늘 출근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기획사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묻자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란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한다 라며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은 검언유착 사건 당시 채널A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니었냐. 그래놓고 자신들이 당하니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주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야당 탄압을 넘어선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말입니다. 윤석열 머릿속의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 탄압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우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이다. 새 정부 들어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한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으니 대통령실은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윤석열 최측근이자 권력서열 2인자인 한동훈이 1인 3역하면서 민정수석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오늘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나 하락한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졌는데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을까요? 아직도 우매한 국민들은 정치검사들이 하는 짓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결단력이 있어서라는 응답 30%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라는 응답 24%,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라는 응답 1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긍정평가를 답하는 응답자 층에서 저런 답변이 나온 것이지만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석열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눈 감고 귀 닫은 묻지도 따지도 않은 이직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4%로 가장 높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31%,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 12%,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 7%,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 7%, 통합 협치 노력이 부족해서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튼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윤곽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윤석열의 사정정국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시키는지 아니면 심판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은 앞장서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데 여전히 뒤에서 총질이나 해대고 있는 민주당 내 호박계 의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입을 털고 다닙니다. 오늘 오전 서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리스크가 터지는 건 막아주겠다고 그랬냐라고 되묻자 서로는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당의 주요 부분인데 검찰이나 여당에서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안 막겠다는 것이 동지의 자세겠는가? 당연히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는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면 안 됐는데 장을 담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막아줄 수 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온 거 역시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하면 안 막아주고 의원이면 동지로서 막아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뻘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내부에서 이렇듯 총질이나 해대는 것들이 제일 밥맛 없습니다. 예견을 잘하는 거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고 어디 산에 가서 한 자리 깔면 손님 참 많을 듯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디 법사 자리나 한번 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